안녕하세요. 너랑 나랑 이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효룡입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그렇게 제 앞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고, 내내 가슴이 좀 두근거리고, 새로운 의욕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정말 스승님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런 속담으로 좀 적용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저는 전번에 선생님 말씀하실 때 이제 제가 휴가를 가고, 또 뭐 어머님도 좀 편찮으시고 이러면서 예전에 벌써 한 5, 6년 전에 선생님하고 촬영한 대담을 편집을 이렇게 해서 1분짜리 뭐 2, 3분짜리로 자막 넣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건 저한테 굉장히 또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놀랍게 제가 유튜브에서 선생님 40, 50대 때 강의하는 걸 발견했지 뭐예요. 그래요? 네. 선생님이 불교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그 강연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보니까 저보다 더 어려요. 지금 제 나이보다 훨씬 더 어리신 나이인데 머리가 이렇게 구슬구슬하게 이렇게 장발처럼 돼 있으셔서 네네 그렇게 돼 있으셔서 눈에 안 보이는 거를 치료하는 게 정신과다. 눈에 보이는 건 보통 의사들이 하지 않느냐 하는데 어디선가 들은 익숙한 그 논리 또 목소리 말씀. 그래서 그때는 더 자신감이 있고 더 의욕이 있으시고 뭐 하는 것들이 젊음이 그대로 전해져서 선생님의 옛날 지금은 저보다 더 어려운 시절 그때를 보면서 제가 계속 뭔가 신기한 경험 야,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해야 되고 선생님 말씀 아주 흥미롭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이제 옛날 말씀을 더듬어 볼 수 있는 저한테는 참 귀한 기회가 됐는데요. 그 중에 이번에도 올렸지만, 지혜에는 두 종류가 있다. 꼰대 말씀을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본 게 있어요, 이번에. 어르신들이 꼰대라고 불린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을 참 요즘 애들 버릇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나이가 들면 치매 걸린 것 빼고는 다 지혜가 있다고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왜 그 지혜 있는 분들이 꼰대 소리를 들을까요? 라고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저는 이제 다 잊어버렸죠. 이번에 다시 봤더니 선생님께서 지혜란 원시인이나 원시인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는 거다. 왜냐하면 현실의 어떤 상황에 적응하는 거에 지혜라고 본다면 다 가지고 있는데 잘 적응한 사람은 지혜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꼰대라고 불리는 사람은 지혜는 있는데 전달하는 지혜는 없다. 그 말씀이 제 가슴을 탁 치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그렇게 그냥 흘려들었는데 다시 보다 보니까 와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 제 책에도 그런 예화 하나를 실었는데 제 아들이 제 조카가 그 경찰서 가가지고 그 몽따주 사진 있잖아요. 범인 잡는 거 이렇게 그 사진들을 쭉 있는 걸 보고 손을 들고 물었다는 거죠. 이 아저씨들 누구냐고. 근데 앞으로 잡아야 될 사람이다. 그랬더니 왜 사진 찍을 때 잡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랬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 깜빡 잊어버렸다. 사진만 찍는 생각하고. 위트가 있네. 예, 그러면서 이제 맞장구를 쳐준 거죠. 저는 그게 무척 재밌었거든요. 사진 찍을 때 왜 안 잡았어요? 하는 말도 재밌지만 그 말을 듣고 맞다. 그때 잡을 걸 사진 찍는 것만 신경 쓰느라고 놓쳐버렸다. 하고 이야기해준 경찰이 대단한 분이죠. 그 경찰을 이 책에다가 좀 쓰면서 눈높이로 대화를 하는 것. 그게 참 귀하다 하는 것을 사진 찍을 때 왜 잡지 않았어요? 하는 제목으로 이 책에 썼어요, 선생님. 그러면서 선생님을 떠올렸죠. 선생님은 3대가 오랫동안 20년 넘으시죠, 그죠? 사시면서 이렇게 소통하면서 살았던 것은 손주들이 할아버지한테 눈높이를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죠.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맞춰야 되니까 손주들한테, 아들에게, 딸에게,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눈높이를 맞추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선생님 말씀 중에 지혜란 본질을 아는 것도 지혜지만 또 하나는 이 아는 본질을 그 사람이 알아듣게끔 이렇게 전달하는 것. 그렇죠. 이게 지혜다. 그래서일까요? 선생님께서
부처님, 예수님은 대단한 분들이다. 그것을 전부 각 사람에 맞게, 근기에 맞게 전해줬으니까 이런 말씀한 것도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거기에 부연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노인들이 흔히 무슨 얘기를 해요. 나는 나이는 들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청춘이 들어간다. 내 마음은 이팔 청춘인데. 이팔 청춘. 네, 네. 그런 말씀 많이 하죠. 저희 어머님한테도 많이 들었고. 모든 노인들이 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나도 그래요. 나도 그러는데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어떤 이팔 청춘이 내 마음속에 들어간다는가. 아, 참. 이게 그 생각은 못 했는데. 네. 어떤 이팔 청춘이들. 전부 들어앉은 이팔 청춘이 다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그 말로 제안하는 거는 철든 이팔 청춘이 들어간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이팔 청춘은 철없을 때예요. 네, 네. 그 철없을 때 경험한 것을 지금 애들한테 그대로 얘기하려고 하니까 꼰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야,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눈높이 얘기를 했지만 그걸 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철든 이팔 청춘. 철든 그럼 이팔 청춘. 철든 이팔 청춘이란 뭐냐? 네. 옛날 내가 철없던 이팔 청춘이 아니고 네, 네. 지금 이팔 청춘에게 맞추는 이팔 청춘이. 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100불도 안 되던 시기에 성장한 사람이에요. 네. 얘들은 3만 불이 넘는 시대에 지금 성장하고 대체 있어요. 몇 배일까요? 그쵸. 네. 100%하고 3만 불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누가 누구를 가르쳐야 되겠어? 그렇죠. 3만 불이 100불을 가르쳐야 되지. 100불이 3만 불을 가르칠 수는 없어요. 이치로 그러네요, 정말. 네. 두 번째로는 나는 농경사회부터 경험했던 사람이니까 네. 첫 경험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치의 본질은 원시 때나 지금이나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게 목적이 뭐예요? 행복하게 살려는 즐겁고 거. 행복하게 살려는 그렇죠. 거죠.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네. 원시 때는 사냥해서 먹고 요새는 AI 만들어가지고 네. 그런 게 다르잖아요. 근데 본질은 같네요. 본질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팔 청춘, 현재 이팔 청춘을 가슴에 담고 있어요. 재건축하고 재설계하라. 그렇지. 네. 그러면 눈높이가 같아지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이 말을 또 바꾸면 현재 이팔 청춘이 나의 서성이에요. 아하. 네. 그걸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네. 나는 영원한 서성이다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3만 불 바뀌었죠. AI로 바뀌었죠. 우리가 3만 불에 대해서 적응해본 게 경험이 옛날만큼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강남이나 어디 내가 신축 건물 같은 데 들어가면 우리 화장실 쓰는 법부터 힘들어요. 너무 달라졌어요. 네. 내가 아는 대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될 게 아니에요. 그 나중에 하도 신기해서 이런 물어보니까 말이지. 걱정할 거 없다고 누구 나오면 제대로 온다. 자동으로. 난 그만큼 발달된 줄도 모르고 어디든지 내가 눌러야 이게 내려갈 건데 네. 고민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그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네. 요즘 이팔을 청춘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러네요. 걔들 그걸 예사로 쓰고 있는 거고. 네네. 나보다 더 많이 알면 스승이지. 나보다 더 많이 알면 스승이다. 누구나 스승이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내가 농경시대에 경험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계속 욱박 지르려고 하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나는 좋은 말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의도는 좋죠. 그렇지. 의도는 좋지만은 방법이 틀리죠.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을 거다. 네. 야, 정말 오늘도 속이 뻥 뚫리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만 알면 그건 어떤 존재라도 나의 스승이다, 선생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흐르는 물은 다투지 않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유수 불쟁투.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물은 흐르면서 그때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자기 물의 성질을 고집하지 않고 그것들을 적응해서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뒤에 오는 물을 나무라지 않고 앞에 가는 물을 나무라지 않고 그냥 자기 속도대로 가면서 바위가 있으면 돌아서 가고 또 뭐 얕은 곳이 있으면 깊게 또 파고들어서 가고, 바로 그 물과 같은 삶이네요. 우리가 어디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어떤 것들도 적응하면서 나아가고, 그게 또 지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물한테 물어봤어요? 아니요, 그냥 제가 물한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걸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뭐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우리 생각. 그 물한테 물 보면 아 그게 아니고 내가 그런 건 아닐 거다. 네. 그리고 우리 생각이 물을 보니까 아 이렇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지혜와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저는 어릴 때 제 할머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 중에 성인도 시속을 따라야 된다. 그 굉장히 중요한 일. 네. 그게 성인도 우리가 성인은 아니지만은 100불짜리는 3만 불을 따라가야 된다고. 네. 참 그 성인할 때 그 성자를 보면 귀자에 입구자에 사람 인자가 밑에 인자 같은 게 있잖아요. 듣고 말하는 게 왕이. 그렇군요. 왕도다. 왕도. 그게 이제 성인의 마녀라고 그러는 거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뻥 뚫리면서 정리가 되는 게, 소위 요즘 회사에서 예전에 이제 회사마다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회사마다 그 시대마다 트렌드가 있는데, 요즘 트렌드가 세 글자래요, 선생님. 탈꼰대. 탈꼰대. 예. 그러니까 좋은 일. 예. 이렇게 특히 이제 요즘 MZ 세대라 해가지고 아랫세대들의 특징이 있는데, 꼰대 소리 듣지 말자. 과장, 팀장, 부장, 뭐 이사. 그러면 저 사람들을 알아야 되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근데 선생님 말씀 중에 저는 참 인상적이었던 게, 그때도 뻥 뚫렸던 말씀이 10대 꼰대, 20대 꼰대도 있다. 그렇죠. 예. 자기 꼰대의 특징은 나이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갇혀서 남의 말에 귀를 닫으면, 자기 생각만 입으로 얘기하려면 그게 꼰대다. 그랬던 말씀이. 스스로 이제 자기 울타리를 만들어가지고 갇히는 거예요. 자기 울타리에 갇힌다. 거기에 갇히면은 꼰대다 거예요. 네. 그럼 10살짜리 꼰대도 있고 20살짜리 꼰대도 있고 그런 거예요. 좀 이걸 확대해서 생각을 하면 이념적으로 갇히면 꼰대예요. 이념이라는 게 좌우 두 개밖에 없나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종교를 믿는 사람한테는 죄송하지만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 갇혀버리면 그 종교 안에서는 평화롭고 굉장히 그럴지 모르지만 다른 사회와 소통하는 데는 이게 장애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주장한다면 꼰대예요. 그러나 그런 종교라고 하더라도 내 종교가 중요하듯이 저 사람이 믿는 종교도 중요하다. 이러면 꼰대가 아니지. 그러네요. 지경을 넓혀야 되는 거고, 제가 작년에 이제 그 상담을 한 분을 했는데, 장인하고 폭력 사건이 있어서 왔어요, 사위하고. 그래서 이런 거는 드물잖아요, 선생님. 왜 그렇게 장인하고 주먹 다짐이 있었냐 그랬더니, 장인이 태극기 부대인 거예요. 태극기 부대. 예, 그다음에 이 사위는 또 촛불 부대야. 네. 그래서 장인은 광화문으로 나가고 사위는 서초동으로 가는 거죠.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이 와이프 있잖아요. 사위의 와이프는 이 사람은 젊은데도 태극기 부대예요. 그다음에 장모는 또 촛불 부대예요. 부부들끼리도 안 맞는데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아내하고도 그랬는데 장인하고 언쟁이 붙은 거예요. 처갓집에 가서. 그러다가 너 같은 놈은 버러지라는 소리를 듣고 격분해가지고 장인이야말로 버러지라고 그런 얘기로 이제 막 큰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주먹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기 이념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드리니까 딱 그 제가 상담했던 그게 기억나더라고요. 상담 와서도 계속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태극기 부대가 말이 되냐고. 그 정신 나간 노인네들 아니냐고 이러는 거예요. 촛불이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장인어른이 저한테 상담 왔으면 그 젊은 놈들 미친 것들 아니냐고. 태극기로 보면 또. 그렇죠.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서 참 슬픈 마음이 드는 게 우리 사회가 제가 자라면서 어느 때보다 이런 자기 테두리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에서 굉장히 많고 그것이 충돌이 굉장히 일어나는 선생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게 종합 케이블 TV를 계속 보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막 부딪히는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참 이것은 약간 선생님께 여러 번 여쭤보기도 한 기억이 나는데요. 늘 원인이 우리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원인이 이런 거죠.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 같을까요? 하는 게 제 질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 같을 거예요. 네. 사실 이제 그 발전 속도가 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네네. 거기도 이런 과정을 거쳤다. 사회가 발달하는 과정은 똑같다고 나는 생각해요. 네네. 사람이 나서 성장하는 이 과정이나 네네. 사회가 형성이 돼가지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나 이건 나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는 일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의 사태를 보면서 뭐 전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까? 탈레반이라는 그런 굉장히 여성들에 대해서 낮게 보고 그 다음에 폭력적으로 하고 이게 인류의 역사상 보면 퇴보하는 듯한 느낌을 가지잖아요. 그 뉴스를 보시면서 선생님도 이런저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서양 사회가 이제 민주사회라고 그러는데 그 민주사회의 이제 시발점이 불란서의 그 시민혁명이잖아요. 네. 왕권이 있었던 시대에 그 권리가 시민에게 있다는 것을 혁명으로 증명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이전까지는 그것도 탈레반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리고 서양을 우리가 민주주의가 발달이 우리보다 이제 선행했으니까. 네네네. 조그마한 선행이라도 굉장히 앞서가는 것처럼 부럽잖아요. 그렇죠. 서양이 여성한테 투표권 준 지가 얼마 안 돼요. 낭만적인 결혼이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럼. 네. 그래 비하면 우리는 뭐 해방될 때부터 여성 투표권을 갖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잠재력이 참 많은 나라예요. 네. 많은 나라이긴 한데 우리만 그런 걸 겪는 것처럼 자꾸 자기 비하를 하는 거예요. 네. 선진사회하고 비교하니까 아이고 하고 또 자기를 비하하는 거예요. 네. 절대로 비하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네. 좀 비약된 말인 모르겠지만 나는 나다 하는 취지가 딱 뜯어보면 우리보다 선진한 거는 이건 발전이 우리보다 어떤 이유 때문에 빨라서 그렇구나. 네네. 우리가 늦은 이유는 뭐예요? 건세사를 보면 쇄국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일본이 왜 우리보다 앞섰어요? 옛날은 다 우리보다 열었죠. 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이고, 네. 이제 그걸 선택하는 거는 지도자들이 어떤 머리를 가지고 이제 이끌어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되돌아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태극기 부대가 생각하면 촛불이 과거로 뒤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럴 수 있겠네요. 촛불이 생각하면 태극기는 어디 정체된 옛날 그렇죠. 생각만 하고. 그러면 역사적으로 얼마든지 봐요. 중국이 벌써 횟수로 오래됐거든. 문화혁명 이렇게. 그거는 적어도 자기들의 사회 발전에 아마 10년, 20년 되돌아간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 이상으로 옛날로 되돌아간. 밖에서는 다 보는데 자기들은 못 보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밖에서는 우리나라의 발전이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됐다 하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우리만 모르잖아요. 네. 선생님 지금 말씀 중에 유럽이 과거에는 탈레반이었다. 그 말씀이 굉장히 선명하게
핵심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비유가 떠오르네요, 선생님. 토끼, 다람쥐, 노루 이 자기 속도대로 열심히 달려가는 거죠. 근데 굉장히 잘 달리는 치타 한 마리가 계속 잠을 자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깨어나서 달리기 시작한 거죠. 근데 워낙 먼저 달려갔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달리면서 봤더니 나보다 훨씬 앞서 있는 토끼, 다람쥐, 노루를 보고 나는 왜 여기까지밖에 못 왔나, 이게 뭔가 하고 자기를 비난하지만 사실은 어느 동물도 이 단기간에 이만큼 빨리 달린 동물은 없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그거랑 비교하지 말고 내 속도대로, 치타 속도대로 계속 달려나가면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저한테는 좀 들리고요.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 사람 성격이 이제 급하잖아요. 급하죠. 급하니까 그걸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것을 잠시 어디 산등성이에 앉아서 생각할 여유만 갖는다면 산등성이에 그걸 내 걸로 완전히 소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내가 현대 전공업에 그 강연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직원이 나와가지고 그 경례를 다 견학을 시켜주고 자기들 사무실도 보여주고 그러더라고. 네. 그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표가 그 책상 앞에도 붙어 있고 뭐 벽에도 붙어 있고 똑같은 표인데 그렇게 붙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 뭐 그렇지 좋아. 그래서 읽어보니까 담담하라. 표가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담담하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담담. 그래서 내가 그날 강의하면서 그걸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했어. 왜 그랬느냐. 정주영 회장 자신은 다이나믹하게 활동을 하면서 왜 직원 보고는 담담하라고 하는지. 그때는 내가 소견이 좁아가지고 그거 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 다이나믹의 반대는 좀 정체되어 있는 듯한 담담함. 그렇지. 그런 것만 생각을 해. 그래 이 얘기를 했는데 차차 자꾸 철이 들다가 보니까 담담해야 다이나믹이 나오는 거예요. 담담해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은 급하다는 것은 담담하지 못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급한 거는 급한 대로 불꽃이 튀었다가 다른 또 급한 게 나오면 이건 또 다 잊어버리고 없어. 우리가 산등성이에서 잠시 생각할 수 있는 여유만 있대도 그때 그랬었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발전하기도 좋지 않겠어요? 그러게요. 달리던 치타가 언덕 위에 올라가서 한숨 쉬고 이렇게 달려가는 것들, 궤적들을 바라보면 그래서 내가 철이 들면서 현대는 역시 회장님의 생각이 깊구나. 깊구나. 담담해야 다이나믹한 힘이 나오는 정말 거예요. 모순 같지만 정말로 정석인 이야기네요. 정말 움츠려야 더 멀리 뛰는 것처럼. 저는 선생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듣는 바쁘다 바빠잖아요. 바쁘다. 요즘 나 정신없어. 그러거든요. 서울 살면서 저는 바쁜 걸 더 느껴서 지하철 타면 다 뛰니까 저는 바쁜 게 없는데도 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이 이 분주한 게으름뱅이다. 분주하지만 게으름뱅이다. 정말 담담하게 여유가 있어야 뭔가 중요한 걸 돌아볼 텐데 그냥 현안에 바쁘기만 해가지고 정작 봐야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놓친다. 담담과 여유를 놓치고 있다. 어제 이제 요즘은 줌으로 다 집단 상담을 해요, 선생님. 줌으로 하면서 한 분이 선생님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70이 다 돼가시는 어르신, 형님뻘인데 지금 아내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이렇게 국가에서 강제로 하라 그래서 상담을 오게 됐는데 만사지탄이 느껴지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를 며칠을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냥 앞만 보고 너무 바쁘게 살아왔지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다 보니까 이게 국가에서 강제로 이제 좀 돌아보라고 기회를 주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명받았거든요. 그런 말씀 주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말씀 주셔서
제가 이런 비유를 선생님 들었습니다. 낙하산 타보셨냐고. 타본 적이 없대요. 그래 저도 타본 적 없는데 탔다고 합시다. 탔는데 낙하산이 안 펴져요. 그러면 떨어지면서 날아가는 새가 보이겠냐, 아니면 구름이 보이겠냐,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냐. 선생님이나 저나 낙하산 안 펴지는 데서 살려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용을 쓰면서 살아온 것 같다 그랬더니 좀 그런 것 같다고, 그 비유가 마음에 와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현대의 그 담담해야 성공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모든 걸 함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왜 발전하지 못했느냐, 세국 정책 때문에 그랬다. 그런데 우리 시대를 산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경험을 다 했을 거예요. 네. 옛날에 농경 시대에 가난했다고 하는 것은 쌀밥 먹느냐 보리밥 먹느냐 그 정도 차이예요. 차이가 있어 봤죠. 차이가 있다고 했죠. 또 기와집에 사느냐 초가집에 사느냐 그런 정도인데, 지금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이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뭐 그런 게 발달이 돼 있으니까 옛날보다는 더 행복해야 될 것 같잖아요. 물질적으로 훨씬 풍요로우니까. 물질적으로 풍부하니까. 그런데 행복감을 느끼는 거는 농경시대만큼은 안 돼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릴적으로 생각하면. 그래, 가만히 생각하면 농경시대는 농사 짓고 시간 나면 담담히 생각할 때고, 아하. 지금은 담담히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거네요. 그 차이가. 나는 아내하고 이제 나이 들어서 서로 대화를 해보면, 자기는 30대, 40대, 이거는 머리가 휑해가지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워낙 바쁘게 그렇게 사셔서. 너무 미안해, 그거야. 다 같이 결혼 생활하면서 저희가 고생했다면 나도 고생하고 다 그랬는데. 네네네.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았다니까. 아이고야. 그게 얼마나 바쁘게 살아서. 그러네요. 급하게 살았으면. 네. 또 살기에 급급했으면 그런 표현을 할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낙하산 얘기도 그 참 좋은 비유가 되는 거예요. 네. 떨어지면서 구름이 비행해서 새가 날아가니까 뭐 아름답다 시를 한 수 없겠어요? 맞아요. 그게 안 되거든.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과정인 거예요. 제가 선생님 어제 참 담담에 대해서 저도 생각해 볼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오전에 줌 수업을 하고 오후에 이제 아내가 없어가지고 밥을 먹으러 동네에 나가는데 고양이 2마리가 조금 더우니까 그늘 있는데 서로 엉덩이를 이렇게 맞대고 누워있더라고요. 밥을 먹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1시간 한 반쯤 지나서 돌아왔는데 똑같이 누워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왔다가 쓰레기 분리수거 한다고 나가는데 또 똑같이 누워있는 거예요. 분리수거 다 하고 천천히 걸어왔는데 또 똑같이 누워있어요. 아주 조금만 바뀌어있어요. 저렇게 살아도 되는데 그런 생각이 어제 문득 드는 거 있죠. 너무 답답하고 그러니까 철학하는 고양이가 그냥 편한 모습으로 2마리가 엉덩이 맞대고 사이좋게 그냥 그늘에서 가만히 있는 걸 보니까 문득 나는 고양이보다 더 나은 존재인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들고 나는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몇 시간을 가만히 잘 때 말고요. 깨어있을 때 저렇게 여유를 가져본 적이 있나 하고 돌아봤더니 최근 돌아봤더니 심지어 제주도 1달 살이를 할 때도 그런 여유를 가지지 못했던 거고. 그렇죠. 네, 이게 워낙 바쁜 게 몸에 있다 보니까 쉬러 가서도 일어나자, 다른 데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어디 커피 마시러 가자, 또 어디 가보자 이렇게 되지 한 자리에서 가만히 고양이처럼 있는 시간은 없었던 것 같단 말이지. 내가 이번에 속초에 가면서 네. 속초는 그 하나콘도가 있어서 그건 이제 내가 갔는데 시효가잖아요. 쉬러 가는 거죠. 네. 그 내가 강연을 다니면서 한 소리가 뭐냐면 쉬는 거하고 일하고는 명백히 구분하라고 그랬어. 네. 직장에서 일을 집에 가져오지 말고 네. 집에 일을 직장에 가져가지 말라.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해줬어요. 근데 내가 숙소에 가서 짐을 풀고 나니까 뭘 가져왔냐? 원고 쓸 걸 가져왔어.
산책도 하고 시간 되면 또 로고도 쏘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야. 내가 그토록 남에게 분장하면서도 저기는 그냥 로고 뜬다고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원고를 하나도 안 썼어요. 그걸 또 깨달으시고 그나마 그렇게 예. 알도록 해줬으니까 다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바쁘게 살다가 보면은 네. 그 탄력이 붙어가지고 네. 일이 없어도 그렇게 바빠지는 거예요. 그 내가 쉬러 가면서도 그거 들고 갈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탄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네. 들고 간 거예요. 네. 남한테는 그렇게 좋은 소리 해줘놓고 네. 그래도 다행한 거는 가서 내가 네. 생각하고 내가 안 한 거는 선생님 갑자기 제가 반성이 되는 게 제주도 한 달 살이 갔잖아요 선생님. 일하고 왔구나. 일하고 왔어요. 아니 아내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럴 거면 왜 왔냐고. 그렇지. 이럴 거면 왜 왔느냐고. 왜 한 달이나 비싼 돈 들여서 와가지고 지금 무슨 줌 수업이 있고 뭐 강의가 있고 상담이 있고 이런 걸 왜 이렇게 잡았냐. 그리고 중간에 왜 서울에 올라가서 라디오 방송 또 하고 오냐. 그러니까 그 한 달 사는 동안에 서울에 또 2번 올라왔거든요. 한 번 올라오면 한 3일 있으면서. 올라왔다 갔구나. 예, 왜냐면 라디오 방송 생방송을 해야 되니까. 생방송도 휴가를 받아야지. 그러니까요. 그걸 미리 한 달 살게 하면 여유 있게 해야 될 텐데 늘 달리던 그 탄력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 가는 김에 이거 잠깐 하고 이랬는데 이 잠깐이 주가 돼버리니까 아내가 한 달 산 것 같지가 않고 당신하고 일주일 산 것 같다는 거예요. 당신이 워낙 맨날 뭐 하루 건너 이틀 건너 줌 수업 있고 강의 있고 서울 올라갔다 오고 이러니까 앞으로는 한 달 살기 말도 꺼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수원 장가 잘 갔다? 안 쫓겨나고. 아내가 그렇게 현명한 얘기를 해주니까 장가 잘 가는 거지. 요새 돌아다니는 말 가운데 인명재천이라는 말이 있어. 그건 옛날부터 있었던. 인명재천.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다. 그런 말인가요? 그렇지. 네. 사람의 그건 이제 네. 하늘에 달린 거야. 네. 그게 요새 변해가지고 네. 인명재처야. 그러니까 이소원 선생은 철을 잘 만들었으니까 인명은 길 거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혹시 여필종부라는 말도 들어보셨어요? 그건 옛날 얘기지. 요새 그런 얘기 꺼내면 안 돼. 여자가 필요할 때 종종 부르는 남자래요. 그게 여필종부다. 요즘 해석이 인명재처라고 하시니까 여필종부라는 게 또. 근데 그런 게 우스갯 소리 같지만은 뭐라고 할까. 곰곰이 씹어보면은 우리가 찐살 씹듯이 말이지. 그러니까요. 네. 고소한 맛이 있어. 네, 정말 그런데요. 인명재처라는 게 아내 말만 듣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이제 당신의 세국 정책을 펴고 열린 마음으로 아내한테 잘 적응하면서 맞춰 나가라. 그런 깊은 뜻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주도 가서 아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내가 현명하다 그 얘기. 네. 이야기하다 보면 저는 제 반성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또 제 아내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몇 번씩 칭찬해 주시니까 이번 방송은 꼭 우리 인명재처 아내한테 한번 봐서 좀 점수를 따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제주도 한 달 살이 다음에 갈 때는 방송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책도 안 쓰고 강의도 안 하는 그런 그야말로 여유있게 쉬는 제주도 한 달 살이가 되도록 마음 내겠습니다. 네. 참 쌤하고 얘기하다 보면 자지도 않은데 떡도 생기고 가슴도 뻥 떨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결국 선생님 열린마음 의원 그 상호처럼 우리가 앞섰다는 것은 열려있다는 거고 열려있으면서 지금 상황과 조건에 잘 적응하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꽃이다. 그게 꼰대가 되지 않는 탈꼰대의 비결이다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습니까? 저도 또 무척 즐거운 날인데요. 제 반성도 자꾸 이 대담을 통해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담담해서 다이나믹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일상을 누리시길 빌면서 지금까지 너랑 나랑 저는 이소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